반갑습니다. 개정판 어떤 파이썬 9장 예외 처리와 파일 9.8절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파일의 입출력에 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파일의 입출력 모드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이진 파일을 다룰지 텍스트 파일을 다룰지를 결정하는 모드가 있었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B 그리고 T라고 하는 것이 이진 파일을 다룰지 텍스트 파일을 다룰지를 결정하는 모드였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파일의 클로징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있고요. 이 컴퓨터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런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이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는 버퍼링을 해놨다가 처리가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키보드로 바로 입력을 해도 얘가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엔터키를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실행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 키보드에 ABC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쳤다고 하면 이 ABC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컴퓨터의 메모리 이 기억 공간 어딘가에다가 임시로 저장해 놨다가 CPU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 데이터를 바로 CPU로 보내지 않고요.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버퍼링이라고 하고 이때 사용되는 임시 기억 공간을 버퍼라는 용어로 나타냅니다. 얘는 이제 파일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파일이 있으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컴퓨터 CPU로 전송하게 되면 그동안 컴퓨터 CPU에 보내기 위한 이 버스 라인 쪽에 데이터들이 계속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크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파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읽거나 쓰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억 공간을 버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는 동안에는 버퍼에 넣어놓은 것을 옮겼다가 저장해 놨다가 수정했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퍼에 있는 이 데이터가 필요 없죠. 그래서 버퍼의 내용을 디스크로 보내고 버퍼 크기만큼의 메모리 있죠. 요 놈을 쓰지 않으니까 비워야 되겠죠. 그죠? 그때 이 동작을 수행하는 게 파일의 클로즈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버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이제 나타내죠. 이 하드디스크는 매우 느립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자료 처리를 위해서 쓰는 핵심적인 처리 장치인 CPU는요, 매우 빨라요. 그래서 CPU보다 하드디스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 느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고 쓰는 일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ABCD를 쓰기 위해서 여러 번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는 CPU에서 ABCD라는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얘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1000바이트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1000번 디스크에 보내는 것보다 100바이트 단위로 10번 저장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이트를 쓸 때 라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쓰여지고 있는 이 메모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파일의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메모리를 소구시키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비워둬야 그 메모리 영역에 다른 데이터를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다시 한번 버퍼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랩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읽기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저장했다. 그럼 이 저장된 것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이때 사용하는 게 파일의 리드 메소드입니다. 이때는 파일을 읽어와야 되니까 읽기 전용으로 하겠다. 그러면 파일 이름 hello.txt에다가 R 이래가지고 읽기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파일 클래스는 읽기 모드로 이 파일에 접근하고요. 이게 성공하면 f.read를 통해 가지고 텍스트를 읽어옵니다. f.read를 하게 되면요, 파일의 모든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변환해 가지고 통째로 다 읽어옵니다. 그리고 얘를 프린트하고 얘를 닫아주면 헬로 월드가 출력되고 파일이 닦여지게 되겠죠.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파일 열기와 쓰기를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죠, 그죠? 자, 파일을 라이트 모드로 열어가지고 헬로 월드를 라이팅을 했습니다. 어디다가? hello txt라는 이 파일에 라이팅을 했죠, 그죠? 자, 얘를 실행시키면 네, 현재 디렉토리에 hello.txt 파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를 라이팅하고 그 파일을 클로즈 했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면 hello.txt에 hello world가 찍혀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얘를 읽어 오는 겁니다. 파일 리드 해가지고 얘죠. 그죠? 자, 이제는 파일 hello 텍스트 파일을 읽어 오는데 R 리드 모드로 읽어 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드를 하고 그 읽은 문자열을 프린트를 하는 것이지요. 자, 이거를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라이팅을 할 때 이 파일을 좀 수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죠? 헬로 월드 다음에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줄바꿈 문자도 넣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hello txt 파일을 살펴보면 hello world, hello python 이라고 하는 두 줄의 문장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 read hello.python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이 파일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text 파일을 read 모드로 열어서 이 파일을 읽어 드리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이 다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hello world, hello python과 같은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hello.txt 파일을 읽어가지고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입 명령을 통해 가지고 명령창에서 확인해 봐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읽을 때 인자를 줄 수가 있는데 이 read라고 하는 메소드에 오라고 하는 인자를 줍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유니코드 문자 5개의 문자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hello가 있었으니까 hello까지 읽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텍스트들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읽어드릴 적에 인자로 5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 5글자만 읽어드리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 1이 있으면요. 한 글자만 읽어드리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H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u.txt라는 파일이 있고요. 거기에 100, 200, 300, 400 이런 내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읽어드릴 때 readline이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요. fu.txt 파일에 한 줄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걔를 출력하고요. 또 readline을 하게 되면 또 한 줄을 읽어드리죠. 여기서는 readline이 2번 나오니까 100과 200을 읽어드려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코드죠. 그죠? 자, 얘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폴더에 fu.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런 텍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저장하고요. 파일 readline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fu.txt라는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어서 readline 그리고 readline하고 출력하고 readline하고 출력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처음에는 end 문자를
공백 문자로 일단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면 100, 2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일단, 엔드 문자는 일단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100과 20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엔드 문자가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일에 엔드 문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원래 문자열이에 뉴라인 문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뉴라인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뉴라인 문자에 의해서 줄바꿈이 일어난 상태에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요. 줄바꿈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줄바꿈이 2번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출력을 위해서는 엔드 문자를 넣어서 처리를 해줘야만 이와 같이 100, 200이 이어진 줄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R 스트립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뉴라인 문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거하는 게 더 나은 방법으로 보이죠. 그래서 R 스트립을 하게 되면요. 100을 읽어 드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든 공백 문자나 뉴라인 문자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프린트할 때 end 이꼴 공백 이거를 안 해도 됩니다. 자, 푸.텍스트를 읽어드리는데 리드라인에 rstrip, 리드라인 rstrip을 했죠. 이제 여기에 아까 했던 요게 필요가 없죠. 그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실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을 추가하는 모드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미 우리가 read, write 모드에 대해 살펴봤죠. 이제는 A 플러스 모드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파일의 뒤쪽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모드입니다. 얘를 append 모드라고 합니다. append 모드에서 플러스를 써주는 게 이유가 뭐냐? 기존 파일이 없을 경우에 새롭게 파일을 생성하는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append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푸.txt 파일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푸.txt 파일에 새롭게 this will be appended this to 이 두 개의 문장을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푸.txt에 100, 200, 300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추가하면 이 두 개의 문장이 append 모드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실습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txt 파일이 이와 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요. 파일 append의 푸.txt 파일을 A 플러스 모드로 읽었죠. 그죠? 자,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푸.txt 파일을 열어보면 this will be appended this to 이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앞에서는 줄바꿈이 없었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뒤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입출력에서 파일 쓰기 그리고 읽기 예제를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응용 분야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사용자로부터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이 정수를 data5.txt 파일에 저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장된 텍스트를 읽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정수들의 합과 평균을 출력을 하는 그런 실용적인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data5.txt라는 파일을 오픈합니다. 이때 write 모드로 오픈하는 거죠. 그죠? 쓰기 모드입니다. 자, for underscore in range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5개의 정수를 입력받죠. 그리고 나서 주의할 점은 여기에 뉴라인 문자를 넣어줍니다. 뉴라인 문자를 넣어줘야만 파일을 리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읽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용자로부터 5번의 숫자 입력을 받는 것이 실제 실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거를 실행하면 data5.txt라는 파일에 10, 20, 30, 40, 50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저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그죠?
만일에 저장되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그럼 읽으려면 리드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data5.txt를 리드 모드를 통해서 읽은 다음에 수 이꼴 제로라고 하는 변수를 초기화해주고 여기에 5개의 정수를 읽어드립니다. 이때 f.readline을 5번 해주면 앞서 보셨다시피 5개의 정수를 읽을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읽어드린 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int 함수로 감싸줘야만 정수값으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수값이 되면 얘를 누적해서 더해주고, 그죠? 숫자의 합과 이 숫자의 합을 5로 나눈 평균값을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 data5.txt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이걸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write5num 해서 정수를 입력받는 방법입니다. 책의 예제와 똑같이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5개의 정수가 저장이 되겠죠. 그죠? 5개의 정수가 저장되었으니까 data5.txt로부터 5번 반복해서, 그죠? 정수를 저장했고 리드 할 때도 5번 반복해서 읽어드립니다. 그죠? 이때 리드 라인을 한 다음에 인트로 감싸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숫자의 합과 평균을 구하면 합과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얘를 조금 다른 예제로 한번 바꿔보면요. 정수를 1, 2, 3, 4, 10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read 5num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합은 20, 평균은 4.0 이와 같은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코딩 하다 보면 라인 넘버 출력 기능이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파일의 어느 줄에서 오류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쓸 때 굉장히 요긴한 기능이죠. 그죠? 실제 여기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1, 2, 3, 4, 5, 6, 7, 8, 9 해가 라인 넘버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라인 넘버를 출력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We Will Rock.txt라고 하는 이제 그룹 퀸의 노래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파일 이름을 받아들인 후에 파일의 내용을 라인 번호와 함께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파일의 이름을 사용자로부터 받아들여야 되니까 input, 입력할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fname을 쓴 다음에 fname을 read 모드로 읽어드립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넘버 변수에 1을 넣고요. f.readline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while문을 씁니다. while문을 써서 read 라인이 정상적으로 읽혀지는 경우에 f 문자열을 써서 n이라고 하는 줄 번호,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리드 라인으로부터 읽어드린 라인 있죠. 그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출력하고 나서는 n 값을 일씩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1, 2, 3 이렇게 숫자 값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다 읽어드린 다음에 f.close를 하면 파일이 종료가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파일 넘버링 해가지고 요 코드가 있고요. 이제 파일을 정상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we will rock.txt 해가지고 자, we will rock.txt 파일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Buddy, you are a boy, make a big noise 이렇게 이제 가사가 있죠. 그죠? 자, 이 파일이 있으니까 이 파일을 읽어드려 가지고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읽어서 넘버링하는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행을 하게 되면 입력할 파일의 이름을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We will rock.txt라고 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 파일이 존재할 경우 이와 같이 행의 번호와 가사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파일의 이름이 잘못되거나 파일이 없다 혹은 이제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파일 read 5num.py라고 하는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 리드 파이브 num.py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보니까 이제 한글 코드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유니코드를 디코딩하는 에러가 났다. CP949 코덱이 현재 위치에 제대로 읽혀질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파일 내부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걸 디코딩 할 수 없을 때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F에 오픈, Fname하고 read 할 때 세 번째 인자로 인코딩 이퀄 UTF-8과 같은 UTF-8 인코딩 형식을 지정해 줍니다. 한글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을 읽어 드릴 때 이렇게 해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시켜 볼게요. 입력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죠. 그죠? 자, 여기다가 오픈할 적에 인코딩 이퀄 UTF-8 이렇게 해서 인코딩 형식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얘를 실행한 다음에 아까 입력했던 파일 이름을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여기서 파일 리드 파이브 num.py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났죠. 그죠? 자, 동일한 파일을 입력하면요. 네, 이제는 한글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읽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 다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코딩이라는 키워드 인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우리가 만일에 이제 확장자를 빼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에러가 뜨죠. 어떤 에러냐면은 file not found 에러 이런 게 뜹니다. 그죠? no such file or directory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파일 read 5 num이라는 파일이 없어 이런 에러죠. 그죠? 그래서 안전한 코딩을 위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외 처리 앞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선 import sys를 해준 다음에 try 문에다가 파일을 입력하는 기능을 감싸줍니다. 자, 이때 만일에 이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이쪽 안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파일이 없거나, 그죠? 뭐, 그 위에의 예상치 못한 파일들이 있겠죠. 파일이 없다? 그러면 IO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could not read file name 이렇게 처리를 하는 문장을 넣어주면 됩니다. raise 그리고 시스템 exit가 due to IO error, IO 때문에 시스템을 종료한다. 이런 것을 raise 시켜주고요. 그 위에 보편적인 이제 뭐 그 위에 예상치 못한 예외일 경우는 unexpected error 그리고 raise system exit 해가지고 due to unexpected error 해가지고 발생한 에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예외가 없을 때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읽어드리는 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시스템 exit as e 해가지고 exit 2.args 해가 현재 시스템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에러를 처리하는 구문을 넣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파일 입출력을 여러분들이 쓰실 적에는요, try except 문을 이용해 가지고 파일명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혹은 파일을 열 수 있는지 등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잘 이렇게 핸들링 해야만 문제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외 처리 그리고 파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